안녕하세요. 정은아빠입니다. 건축 친구들이 10월 23일 창업한 지 8주년 되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수많은 지인 건축주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방 망할 거라고 하셨던 분들 아직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해서 해맑게 아무것도 모르시는 많은 건축주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상훈 건축주님께서 후원해 주신 영상 장비로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좀 미친 거죠. 아직 너무 미숙하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니까 한번 촬영을 해 봤는데 조금 어렵네요. 준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늘부터는 시공사 선정에서 계약, 착공, 준공, 하자보수 그리고 그 이후까지 시공편 영상을 쭉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분야죠. 시공 분야. 아마 제가 만드는 영상을 보시면 웬만한 건축사님이나 웬만한 시공사 현장 소장님보다 실력이 엄청 좋으신 건축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죠. 제가 건축주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공개를 해도 되는 내용, 안 해도 되는 내용, 하면 안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추려서 공개를 해도 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 댓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해주실 거죠? 오늘은 첫 번째 시공편으로 시공사 견적 의뢰하실 때 시공사한테 지급해야 할 서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 건축 허가서하고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 건축사 사무소에서 PDF 파일로 받으시면 되는데 요건 왜 중요하냐면 허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허가 조건은 뭐냐면 허가 낼 때에 관해서 국가에서 어떠한 거를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는 어떠한 걸 신고하고 어떠한 거를 공사를 해야지 사용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준공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 시 때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준공을 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하고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거를 시공사한테 제출을 안 하게 되면 분쟁이나 과도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건축주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일단은 허가 조건을 다 받으셔서 시공사한테 다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적용 도면. 대부분 이거 준비도 안 하시고 허가만 막 나면 허가도 나기 전에 도면만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견적 받으러 돌아다니시고 계신데 이거 아주 미친 짓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도면 가지고 견적을 받으시면 어떻게 완성된 건물을 건축하실 수 있어요? 그쵸? 미친 거죠. 근데 그런 미친 건축주님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그쵸? 저도 시공회사에 있을 때 건축주님들이 허가도 나기도 전에 그 도면들을 갖고 와서 이걸로 견적을 내달래요. 다 내는데 왜 못 내느냐. 막 그렇게 하니까 내긴 내는데 다 빠져 있죠. 그럼 결국은 계약하는 순간 당연히 저렴하겠죠. 다 빠져 있는 게 많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도면에 없는 거 다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게 되겠죠. 그럼 건축주님만 피박 쓰는 겁니다.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다니시는 건축주님들이 계신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허가가 난 다음에 공사용 실시 설계 도면을 제대로 잘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공사한테 견적 의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에게 PDF 파일하고 CAD 파일을 공사용 실시 설계 도면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PDF 파일은 왜 받냐면 시공사들은 CAD를 잘 못합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CAD 파일만 주면 폰트라든지 그 플러 스타일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출력을 했을 경우에 컨디션이 안 좋은 도면을
가지고 견적을 낼 수 있어요. 빠뜨린 것도 많겠죠. 그렇게 출력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물음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세밀한 견적이 안 됩니다. 세밀한 견적이 안 되면 결국은 대충 뽑게 되고, 그럼 결국은 건축주님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건축사님 환경에 맞는 공사용 도면을 PDF 파일로 한 부, 그리고 CAD 파일로 한 부, 이렇게 해서 파일로 이메일로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시공사한테 전해주면 됩니다. 그거 보내달라고 하실 때 플러스 타일하고 폰트 파일을 같이 달라고 하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시공사한테 같이 주면 시공사가 그거 받아가지고 건축사님이랑 똑같은 환경으로 출력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치수라든지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량 산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사용 도면 말고 준공 후에 해야 할 공사들이 있다. 그럼 이때 주시는 거예요. 계약한 다음에 주시는 게 아니고 견적 의뢰할 때 공사 후에 사용 승인, 준공 후에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글로 쓰시든지 도면으로 그리든지 하셔가지고 그거를 견적할 때 같이 주셔야 됩니다. 공사용 도면하고 같이. 그러면 그게 다 견적에 포함이 돼서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구조계산서입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허가 때 접수하는데 서류인데, 요 구조계산서는 별도로 해서 건축사무소한테 PDF 파일 받으셔가지고 요거 시공사한테 주셔야 됩니다. 요걸 주시게 되면 시공사는 구조도면하고 구조계산서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구조계산서 두께가 이렇게 되는데 건축주님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시공사한테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전달을 안 했다가 나중에 공사하면서 구조계산서하고 구조도면하고 틀렸을 경우에는 분쟁이 생기고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견적할 때부터 구조계산서를 PDF 파일로 받아서 시공사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됩니다. 만약에 그걸 비교 안 해갖고 구조도면하고 구조계산서하고 틀렸다. 근데 건축주님이 구조계산서를 줬다. 그런 경우에는 시공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꼭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허가 때 우리가 허가 접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접수 서류들은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주님한테 꼭 드리고, 그리고 관에도 신고를 해라라고 이렇게 건축사님한테 요청한 건데, 건축사님이 대부분 건축주님한테 안 주시죠. 건축주님이 달라고 하지도 않고 건축주님이 궁금해 하시지도 않고 알라고 하시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 서류들은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확인하는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건축사님한테 다 달라고 하셔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다 그대로 시공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시공사가 그걸 보고 공사를 할 때 참고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겠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다섯 번째, 시방서하고 특기 시방서입니다. 표준 시방서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요걸로 보고 시공사는 거의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 그거대로 하다가는 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생긴다든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기본적인 그 시방서만 보고 작업을 합니다. 옛날에 그냥 배웠던 대로 공사를 하는데, 요거 시방서 굳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보진 않으니까. 근데 실력 있는 건축사님들이 간혹 특기 시방서라고 해서 내가 설계한 거는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마감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서술하시거나 이렇게 도면에 표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특기 시방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시공사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주시는 건축사님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달라고 하실 필요 없고, 주시는 건축사님이 계시면 그걸 그대로 시공사한테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여섯 번째, 견적용 공내역서입니다. 이 공내역서는 왜 만드냐, 왜 필요하냐, 요거는 시공사 견적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시공사한테 10개면 10개, 20개, 20개 견적 받는 시공사마다 다 그 견적 방식이 틀립니다. 그리고 산출 방식이 틀리고 할증 방식이 틀려서 단위하고 수량, 순서 뭐 이런 것들이, 품목 순서 이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초보 건축주님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견적서들을 다 받으면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뭐가 더 많이 들어갔는지, 적게 들어갔는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내역서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비교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 총액으로 제일 적게 써낸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뭐가 적고 많고 빠지고
그리고 누락되고 비싸고 싸고를 비교해가지고 그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공략서를 만드는데 건축사 사무소나 적산 사무실 의뢰를 하게 되면 한 200평 미만은 뭐 300에서 500 그 사이로 달라고 하시고 그 이상은 더 비싸겠죠. 그렇게 큰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건축주님은 비교만 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략서에 뭐만 있으면 되냐? 품목, 그리고 규격, 단위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수량하고 단가, 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소한테 공략서 의뢰하실 때 적산 사무실에게 우리는 품목, 규격, 단위 이렇게 세 개만 필요하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공략서만 만들어줘라, 순서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면 비용도 한 1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하면 그런데 없으시다고 하면 저한테 의뢰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바쁘면 못 해드려요. 아무튼 그런 공례역서를 만들게 되면 시공사한테 그 엑셀 파일로 보내줘가지고 그 순서대로 그 품목 순서대로 그 단위로 수량 산출하고 단가를 넣어서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시공사 견적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뭐 수량이 많고 적음, 그리고 가격이 비싸고 싸고 요거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뭐가 누락됐다든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공사비 절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요거는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얘기한 대로 건설사님한테 의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설계 계약을 하실 때 견적 받으실 때부터 요거 공례역서를 포함해 가지고 설계 계약을 하시면 좋겠죠. 7번째, 현장 사진 및 위치도. 요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시공사들한테 주소만 알려주면 남의 땅을 보고 견적을 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착각해가지고. 물론 요즘에는 내비라든지 네이버 맵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갖고 잘 찾는데 간혹 다른 땅을 착각해서 그 땅의 컨디션을 보고 견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만 알려주지 마시고 그 내 땅의 사진하고 위치도 이런 걸 간략하게 만들어서 시공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그 사진을 찍으실 때 경계 말뚝 있는 부분하고 가까이서 한 장 찍고 멀리서 찍고, 그래서 사각형이면 여기 코너마다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사각 없이 한 8장 정도 찍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접대지 경계에 남의 건물이 있다, 남의 땅이 있다 그러면 그런 땅들의 건물들을 세세하게 찍어 놓습니다. 뭐 크랙 간 거라든지 파손된 거라든지 노후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공사하실 때 시공사하고 그 민원인하고 분쟁 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찍어 놔서 이게 우리 공사 전에 이런 파손이 있었다라는 거를 미리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시공사도 찍겠지만 건축주님이 또 찍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도로입니다. 도로에 경계석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보도블럭,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신주, 가로등, 뭐 통신전주라든지, 그리고 뭐 맨홀, 그리고 수도 계량기, 수도 인입 위치, 도시가스 위치, 우수 맨홀,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들을 사진을 다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시공사가 이거 우리가 공사 중에 훼손한 게 아닙니다라고 막 우겨가지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사 전에 찍어 놓으시면, 자 봐라, 이 공사 전에 이랬었는데 공사 후에 이렇게 됐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추가 공사 비용이 안 들어가겠죠, 그쵸? 예, 그리고 분쟁도 안 생기고. 그래서 요 사진은 잘 찍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번째, 건물 투시도 하고 뭐 스케치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 계약할 때 포함해서 계약을 했다면 요걸 다 받으셔가지고 시공사한테 전달을 해준 겁니다. 보통 도면 보면은 흑백으로 돼서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4장 정도가 있는데 2차원 2D 도면이라 이게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색상인지, 어떤 디자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소장님이나 작업자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님이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건물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시도나 스케치업이 있으면 어떤 색감에 어떤 디자인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면서 공사를 하겠죠. 그러면 싱크로율이 훨씬 좋게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는 건축사님한테 꼭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9번째, 경계 복원 측량 성과도입니다. 뭐 택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겠지만 구도심인 경우에 현황, 그러니까 현재 상태하고, 그리고
지적도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지적 측량을 꼭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한 다음에 성과도가 나오는데 그 성과도를 잘 보관하셨다가 시공사한테 그대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시공사가 그 성과도를 보고 현장에 맞춰서 공사를 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마찬가지로 설계 계약할 때 지질조사를 하라고 했죠. 설계 과정에서 땅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알아서 그 지하층 설계라든지 그리고 흙막이 설계라든지 그리고 땅의 지반 보강이라든지 기초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질조사 보고서를 꼭 받으셔가지고 건축사님한테 받으셔서 요거를 도면하고 견적할 때 시공사한테 같이 줍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도면하고 이 지질조사 보고서 비교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 비용도 적게 들고 또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1번째, 입찰서 서식을 시공사한테 줘야 되는데 보통 건축주님들은 그냥 견적 내역서만 받습니다. 도장도 안 찍혀져 있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우리가 제출한 게 아니다. 이거는 도장이 없어서 인정을 못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번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입찰서 서식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 어떤 공사 얼마다라고 해서 대표이사가 도장을 꼭 찍은 거를 제출하게 하면 뭐 빼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시공사가 번복을 하지 않으니까 입찰서 서식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제출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질의회신입니다. 질의회신. 설계를 아무리 건축사님이 잘한다고 하셔도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설계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누락되거나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공사가 견적을 뽑으면서 잘못된 거라든지 누락된 거라든지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질의를 하는 거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의 회신서 양식을 만드셔가지고 그걸 전달을 하면 시공사가 거기다가 질의 사항을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그거를 건축사님이나 또 관계자분들한테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그 답변을 시공사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의 회신서가 곧 계약서가 되고 특약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공사를 하는 거니까 도면 외에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질의회신을 많이 해주는 시공사들은 실력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좋은 분들이니까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질의회신서하고 입찰서 서식은 어딨나요? 어떻게 만드나요? 건축주 모임 카페 네이버에 오시면 거기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양식 다운 받으셔서 공사명하고 이런 것도 지우셔가지고 내 현장에 맞춰서 수정해가지고 시공사한테 전달하면 되겠죠? 13번째,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통 견적 조건, 계약 조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공사 입찰 설명서라고 해서 언제 입찰을 시작해서 언제 제출하고 언제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입찰 조건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공사할 때 어떠한 사항들을 공사해야 되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공사에 이루어지는 계약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글로 쓴 것들입니다. 보통 특약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그 특약을 건축주님들은 계약할 때 만들어서 주시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견적할 때 주시고 못하겠다 그러면 견적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견적할 때 주시면 실력 없는 시공사들은 그냥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만드셔가지고 견적할 때 드리면 실력 없는 시공사들은 다 빠지고 실력 있는 시공사들이 견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만드냐 이거를 저희 건축주 모임 카페 네이버에 있습니다. 검색하셔갖고 오시면 거기에 선배 건축주님들이 만든 견적 조건이나 특약사항 그리고 제가 만든 입찰 조건들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올린 것들을 잘 보셔가지고 그거를 나만의 견적 조건 입찰 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시공사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13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좀 많죠? 요거를 폴더에다 만들어 가지고 시공사한테 한 번에 보내주시고 견적을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200평 미만은 2주의 시간을 주시고요. 그리고 200평 이상 되는 연면적이 200평 이상 되는 것들은 3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 견적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견적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적게 주거나 많이 주면 견적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2주나 3주 정도 주시고 하시는데 뭐 명절이 껴있거나 연휴가 껴있으면 그 시간을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시공사 견적 뽑으시는 분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건축주님들도 본인이 쉬면 시공사도 쉰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기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을 주셔서 견적을 좀 완벽하게 잘 뽑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총
총 13가지 중에 건축 허가서, 허가 조건, 그리고 견적용 도면, 구조 계산서, 그리고 기계 계산서, 소화 설치 계획서, 전기 계산서, 뭐 정화조 용량 계산서, 오수량 계산서, 뭐 이런 허가 접수 서류, 그리고 시방서, 특기 시방서, 요거까지는 건수사님한테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견적용 공례역서는 건수사님이랑 협의하셔가지고 비용 주고 만드시든지 아니면 비용을 줄여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 사진하고 위치도는 건축주님이 직접 현장 가셔갖고 만들고 네이버 그 지도를 통해서 위치도 만드시고, 그리고 투시도하고 스케치업은 건수사님한테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경계 보건 측량 성과도 하고 지질조사 보고서도 설계 중에 하셨다면 건수사님한테 받아갖고 시공사한테 전달하시면 되고, 입찰서 서식하고 지리외신 서식하고 공사 입찰 설명서는 저희 카페에 오셔갖고 공부하셔가지고 만드셔갖고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보니까 건축주님이 준비하실 거는 현장 사진, 그쵸? 그리고 위치도, 그리고 입찰서 서식, 지리외신 회식, 그리고 공사 입찰 설명서, 요렇게 5가지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 방법 다음 영상에서 제 공사 입찰 설명서라든지 계약 조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뭐 응원 댓글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건축주님한테 많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